그러면 검찰의 노림수는 뭡니까? 그럼 이런 오세훈 아웃, 홍준표 아웃.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남는 거죠? 한동훈 남죠. 한동훈. 예. 한동훈 남네. 예. 근데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 지지율이 세게 안 나오고 당내 경선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지. 물론 이제 4위 안에는 들어간다. 검찰도 답답하겠죠. 예. 그럼 검찰이 이거는 어쨌든 검찰 반론하십시오. 저희 고발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지금 대검 하여튼 뭐 검사하고 저희도 지금 수하고 있는데 나와서 반론하시면 적극적으로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검찰은 아직도 소위 얘기하는 검찰 내부의 이제 정치 검찰들이 이런 모종의 길을 통해서 한동훈 대선 후보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의혹입니다. 의혹 제기. 예. 그렇게 생각하고 명태균을 보석으로 풀어준 이유도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오세훈은 뭐 수사를 통해서 쉽게 날릴 수 있었지만 한동훈이란다. 예. 홍준표까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취소시키지 않았을까. 야, 그러면은 여전히 이 정치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는 네네.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 풀어줬을까 검찰이. 뭐 추가 기소 늘 하잖아요. 네. 이런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늘 추가 기소를 하는데 추가 기소 없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굶주린 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굶주린 사자가 막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네. 내가 누구를 먼저 물어뜯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이슈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콜로세움 얘기는 네. 콜로세움 얘기는 저는 사실상 명태균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을 네. 그냥 아주 정직하게 표현했다라고 봐요. 정직하게 예. 자신의 처지를 난 나왔고 예. 내가 누굴 물어뜯을 걸 기대하는 예. 두 세력이 있는데 예. 한쪽은 뭐 보수 세력, 검찰 또는 보수 세력이고 한쪽은 민주당이고 민주 쪽이고 민주당은 뭐 본인들 뭐 서로 간의 욕구가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나는 뭐 검찰 쪽에 강하게 좀 잡혀 있지만 내가 호락호락하니 검찰에 협조할 사람은 아니다. 의롭게 간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민주당 쪽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뭐 당적이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 명태균 씨는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하도 오염돼 있어서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이분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본인의 과거의 어떠한 행위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세요. 실제로는. 아니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정말 그것에 대해서도 비유적인 아마 뭐 본인 생각이 있을 텐데 비유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나는 거울이었다. 거울? 그래서 거울아 내가 언제 입당하면 좋니? 거울아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니? 라고 물어보면 답을 그러면 해주는. 자기는 항상 답을 해주고 코칭을 해줬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울이 자기 할 말을 하니까 윤석열이 거울을 깨버렸다. 야 너무 적확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직언을 하기 시작하자 거울을 깨버렸다.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랑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도 자기의 코칭을 들을 거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것은 명태균의 심각한 오판이죠. 오판이지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은 여기에 대한 아쉬움 참 많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자신의 조언을 듣고 자신과 긴밀히 논의하고 갔으면 괜찮은 평가를 받는 정권이 될 수 있었는데 자신의 거울을 깨버리고 독단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됐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 많이 갖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수덕사로 가서 매일 3,000배를 했다면 본인의 그런 여러 혐의와
또 그 엄마의 문제를 좀 죄값을 씻을 수 있었을 텐데 수덕사에 가지 않은 거가 큰 문제였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이제 그 조언을 전혀 받지 않았다. 앞으로 지금 어머나 벌써 10시 8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 변호사님 다시 모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3분의 1도 못했어요. 3분의 1도 못하고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SNS에 올린 것은 기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겨레 21과 강혜경, 김태열을 고소하겠습니다. 모든 기자들과의 접촉도 앞으로 없습니다. 접근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전화도 사절입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쭉쭉 본인의 얘기를 앞으로 가짜뉴스 보도하는 언론은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의견들 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오늘 뭐 11시간 전에는 강혜경 씨 관련된 글도 올렸는데 언론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많은 기자들하고 접촉하고 뭐 퀴즈도 역사 퀴즈도 많이 내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기자를 하냐 기자 자격 없다 막 이렇게 핀잔도 많이 주시고 했던 분인데 언론 기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적대적입니까? 이분이 상당히 역량이 있으신 분이에요. 상당히 역량이 있으신. 근데 그 역량이 어떻게 쓰였냐의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상당히 역량이 있으신 분인데 좀 언론 진영에 대해서는 착각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뭐가 있냐면 강혜경 씨, 김태열 씨와 의견이 아예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고 강혜경 씨가 초반에 이제 그 공익제보자로 나와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서 이 모든 언론 진영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강혜경 씨의 프레임에 맞춰서 짜여 있는 현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공익제보자고 나는 정치 브로커냐, 나는 사기꾼이냐. 네네네. 왜냐하면 또 그런 말을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홍준표, 김종인, 뭐 김종인 위원장은 심지어 욕까지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미친 X라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니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심 고백을 하는 강혜경 씨에 대해서 적극적인 네네. 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본인은 굉장히 이제 비판 보도를 많이 받게 됐다. 거기에서 억울함이 있다. 그런데 언론 진영이 이렇게 짜여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태균 씨는 당신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언론과 소통을 하면 이 구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를 들면 이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건데 뭐 한 4시간 5시간 쭉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억울함도 얘기를 하고 진실이 뭔지도 얘기하고 쫙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아주 자극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만 보도가 되고 본인이 시정잡배고 사기꾼이고 뭐 이렇다라는 왜곡된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가지고 있으셨고 특히나 출소된 이후에 뭐 모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뭐 본인은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컸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 풀어드릴 테니까 저를 만나십시오. 예. 하여간 근데 이건 또 언론 문제는 또 언론으로 풀어야 되니까 뭐 적극적인 뭐 대응도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여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뵙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예.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